네, 안녕하세요. 처리수학입니다. 네. 이제 제가 여기 앞뒤로 한 장입니다. 네, 이거 보고 잠깐 얘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맨 위에 이제, 제가, 양력을 한 30줄 쓰려다가, 네, 이제 부원장님이 말리셔갖고, 그래서 네, 석 줄만 적어놨습니다. 이제 임용고시 학원이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임용고시 보려고 이제 준비하는 학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인강 1세대라서 지금 인강의 네, 전국 1위, 3위 이렇게 있는 것처럼, 네, 저도, 이제 인강 1세대, 네, 검증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1강 1세대에 저도 이제 넘버 3 안에 항상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현재는, 제가 여기 후보 명인에 와서 고3 수업만 계속 하다가, 네, 여기 내신을 병행한 지 이제 한 7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운정고등학교,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운정학생들인데, 네, 운정 내신을 한 7년 했습니다. 자, 한 반에, 네, 국어는 한 반에 이 정도 들어와요. 네, 수학은, 한 반에, 네, 1학년 때 한 10명? 그 정도 들어옵니다. 네.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잠깐 좀 늘었다가, 네, 3학년 때 이제 다시 한 그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반은, 네, 인원이 안 많고, 한 15명에서 20명, 네, 방학 때는 조금 더 늘기도 합니다. 네, 그 정도 인원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이번에 이제 애들 중간고사 1학년 애들 중간고사 이번에 봤잖아요. 그죠? 네.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로는 일산 전체에서 저희 반이 성적이 1등입니다. 네, 어디 비교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네, 대진고 1등 저희 반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저희 반에 학교가 딱 3개밖에 없어요. 네, 운정, 대진, 가자. 이렇게 3개 있는데, 네, 가자고등학교도 1등이 나왔고, 네, 운정은, 1학년 1등급이 많아야 한 18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반은 그 중에 한 3명 정도가 저희 반에서 나왔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이거 사실 놀라셔야 돼요. 저희는 뽑을 때, 네, 학생들을 성적 순으로 뽑거나, 네, 원래 잘하는 학생 뽑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리수학은 희망하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버티고 살아남으면 성적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살아남는 거 별로 안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죽이지 않기 때문에, 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별로 안 어렵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대학교를 보내려고 지금 여기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와 계신 거죠. 그죠? 네, 저는 이제 이야기 시작에 첫 출발을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좀 길게 보세요. 네, 그래서, 대학 입시를 위하여 여기 오신 거예요. 네. 한 가지 여러분이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강남에 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게, 이제,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시네요. 네, 강남에 살지 않아도, 네, 처리수학 들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강남에까지 안 가셔도, 네, 처리수학 들으시면, 네, 그러면 강남 수학은 강남에 가는 거랑 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원이 얼마 안 됐는데, 여기 이렇게 굉장히 빛나는 결과들이 나왔어요. 네, 저희 운정고, 네, 1학년 수학보다, 수학 1이 더 어렵고요. 수투가 더 어렵고, 그 다음에 미적분이 제일 어려워요.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여러분은 이제 공통수학1, 공통수학2. 수학 상하 대신에, 그 다음에, 네, 수학 1 대신에 대수, 그 다음에 수학 2 대신에 미적분 1, 그 다음에 현재 미적분이 미적분 2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그런 거 이제 차차 알아가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건 별로 이렇게 중요한 고급 정보가 아니에요. 네, 진짜 고급 정보는, 네, 처리수학에서, 네, 운정고 미적분 전교 1등. 네, 1학년 때는 3, 4등급인 애들인데, 걔네들이 쭉 올라가서는 이제 미적분 올라가서는 마지막엔 가서 이제 전교 1등, 네. 저희 한 반에서 전교 1등, 전교 3등이 동시에 나왔는데, 그때 그 반 학생 수가 6명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그리고 내신 평균이 1학년 때를 기준으로, 네, 4.5등 정도, 4.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을 데리고, 네, 그 정도 결과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는요, 네, 제가 부모님들한테 예비고일 부모님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약간 상위권 학생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예요. 조금 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최상위권 수업만 했기 때문에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밑에 이야기는 아까 맨 앞에 여기 잘생긴 우리 선생님 성함이 여기
네, 박재현 선생님, 그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상위권 소문만 계속해서 그 밑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을 기본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학생들한테 언제나 풀어도 풀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방금 우리 국어 선생님도, 네, 얘기하셨지만, 이제, 지금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느 학교 가실지. 저한테, 제가, 네, 입시 수능, 네, 고3 재수생 입시만 20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제가, 입시학원에서 이제 올해가 27년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리고 언제 그만둬도 상관없는, 네, 그런 이제 아주 나이 많은 강사인데, 저한테, 그래도 제가 아주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입시판에 있었고, 그리고, 여기 명인 들어오기 전까지는, 네, 항상 가장 최상단에 이제, 네, 이름이 이제 그래도 올라가 있는 강사였었는데, 저한테 이제 만약에 여쭤보시면, 당연히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에 가실 수 있으면 보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여기 진학 성적은요, 네, 진학은요, 쉬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길이 쉽다, 저 길이 쉽다, 네, 이게 더 요령이다. 이런 말을 누가 한다고 하시면, 그러면 그런 말은 그냥 흘려 들으셔야 돼요. 그건 이제 상업용 멘트고요. 실제로는 그냥 좋은 학교를 가려면 공부를 그만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공부가 안 되어 있는데 좋은 학교를 가는 학생을 대학에서 잘 안 뽑아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학생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00명에 1명 정도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이제 그런 거 바라지 마시고, 그냥 공부를 세게 해야지 좋은 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상위 학교 서울대 이상을 가고 싶어 해요. 제가 이제 잠깐 숫자를 좀 말씀드리자면, 네, 의학 계열이, 네, 현재 몇 명이죠? 네, 의학 계열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합니다. 메디컬. 메디컬이 현재, 네, 8,000명이 넘었습니다. 네, 서울대 자연 계열이 몇 명일까요? 1,800명입니다. 그래서, 네,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이 많이 가는 카이스트, 포스텍, 지스트, 디스트, 유니스트. 네, 이거를 그 6개 학교를 제외하고도, 네, 거기는 이제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이 한 60%를 채우니까, 네, 거기를 한 2,000명을 제외하고 남은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때는 제일 이과적으로 똑똑하다는 학생들이 걔네들이라고 한다면, 걔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 가지고 리그를 벌렸을 때, 그 중에, 네, 현재 10,000명 정도가 서울대 이상을 가요. 그러니까, 네, 연고대 다니고 서울대 이상을, 요즘은 서울대 숫자를 잘 얘기 안 하죠. 왜냐면 이제 의대 숫자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뒤에도 이제 학교 쪽 잠깐 얘기할 텐데요. 강서고등학교, 휴문고, 이제 제가 학교 내신 때 풀어주는 학교 시험지들인데, 그 학교 의대만 50명씩 간단 말이에요. 의학교 100명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학교들에 가면서 누가 그런 학교 보내면서 내신 문제가 쉽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네. 이제 그런데 가서 최상위권, 서울대 이상을 나는 도전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데를 쓰고 가는 거예요. 제가 좀 장담컨대, 네, 대진고가 일산에서는 제일 진학 성적이 좋은데요. 대진고가, 아무리 피크를 쳐도, 네, 운전고 3분의 1 이상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의 1등. 네, 분당은 좀 바뀌었어요. 네, 분당은, 네, 낙생고라고 있는데, 네, 학생이 200명 좀 넘는데, 네, 의대랑 서울대 합치면 100명 갑니다. 40% 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그 학교에 가면서 누가 시험 문제가 어디가 쉽고 어렵고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그냥 어려울 거를 각오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학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런 거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걱정하시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런 걸 하도록, 네,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우리한테 맞추려면 그러면 그 학생한테 맞춰야지 대학에 맞춘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을 대학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목표한 대학에. 자기한테 맞는 대학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자, 일단은 그래서, 네,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고난도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수학 성적은 올라요. 그러니까 좀 실수하거나 중간에 연약한 부분이 중간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당연히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기 위해서 실수가 많은 학생이라서 그걸 잡으려고 고난도 문제 할 시간에 딴 거를 막 하고 있다. 이런 건 이제, 네, 입시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반은, 네, 현재 고등학생들이, 네, 내신이나 수능을 보기 위해서 만나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반입니다.
이제 그 어려운 문제를 다룬다, 네, 또 속도를 빨리 풀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얼마 전에 이제 후배가, 네, 그 강남의 후배가 이제 자료를 하나 이제 저한테 보내서, 네, 제가 이런 거 만들었다 했다 저한테 혼났는데, 거기 보니까 빠른 풀이 안내집 이런 거 만들었는데 보니까 거기에, 요령 같은 거 이제, 문제를 빨리 푸는 요령 이런 거 적어놨더라고요. 이제 팁 같은 거. 수학은요, 깊이에 도달하면, 그리고 그 도달한 깊이를 훈련하면 당연히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없이 그냥 네, 빨리 푸는 팁 이런 거 원래 그 특별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진 특별한 학생들이 하는 거고요. 그냥 누구나 보편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거는 그 수학 자체를 정말 깊이 공부를 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제가 그 맨 밑에, 네, 목표가 높다면, 그래서 이제 제가 고난도 문제 중심으로 하고요. 그리고 밑에서, 맨 밑에 대치동 대신 처리 수학 이렇게 써놓고, 거기 vs 시대인데,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제 제가 고3 내내, 이제 1등급 만든 학생들, 네, 재수할 때 시대인제 가죠. 가서 1등급이 안 돼요. 재수해서 네, 수업만 한 1000문항 1년 동안 수업만 1000문항 넘게 듣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한 2000문항 정도 풉니다. 재수할 때 더 푸는데 그러면 당연히 걔네들이 다 만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등급 비율이 한 절반으로 줄어서 정말 슬픈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랑 있을 때는 계속 고난도 문제 중심으로만 트레이닝을 해서 그 사고의 수준을 그렇게 올려놨는데 가면 쉬운 문제, 중위권 문제까지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고난도 문제 고민해야 될 시간에 그런 중위권 언제나 풀어도 풀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 시간표가 잠깐 있어요. 그 뒤에 시간표를 보시면 제가 특이하게도 12월 달에 네, 시작하는 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뒷면에 보시면 거기에 공통수학 1+2에서 4주 핵심 정리반에서 1월 4일에 끝나는 반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이 반은 뭐냐면요. 제가 사실 하고 싶지 않은 반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네, 수능 끝나고 나면 딱 그때까지 22월 달에 딱 잠깐 이제 수업이 좀 줄어서 쉬는 시간인데 그때 이 반을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이유는 매년 여기서 네, 학생들을 만났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수원수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전으로의 수원수투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수랑 미적분원이죠. 이제 겨울방학에 나가셔야 되죠. 선행하셔야 됩니다. 네, 안 하시면 네, 그 목표는 높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고대 이상만 보내려고 하셔도 이번 겨울방학에 대수랑 미적분원 예전의 수원수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걸 안 하시고 네, 상위권 간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강사들이 쉽게 얘기해서 웃기네 이런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런 겁니다. 네. 아니 지금 예비고일 때 원래 다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때까지 많이 해왔어요. 한 두세 번 했던 학생들도 저희 수업에 들어오면 처음 배우는 거랑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한번 저랑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발목을 잡아요. 뭐가 발목을 잡아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발목 잡을 않을 부분 이제 이 부분 하고 나면요. 네, 그 1학년 수학에서 문제가 돼서 네, 그 수원수투 즉 대수와 미적분원을 공부하는데 네, 장애물이 될 만한 요소들을 좀 치워주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공개 강의도 2번이나 하는데요. 그 공개 강의에 학생들 공부 좀 한 학생들이 들어오면 그 공개 강의를 듣고 나면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빙산의 일각만 알게 있고 그 빙산의 몸통은 하나도 배우지 않은 상태라는 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공개 강의 한번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공개 강의 날짜 제가 여기다 못 적었는데 네, 까먹었어요. 그래서 학원에 물어보시면, 학원에서 문자 오시면 꼭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정규반 시간표예요.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정규반 시간표인데, 수요일 날은, 방학 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시간이 진행됩니다. 일주일에 6시간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네, 여기 중학교 때 다니던 학원을 보내는 어머니들이 저희 학원에서는 막 10시간씩 부르던데요. 12시간씩 부르던데 이런 말 하시는데요. 가서 수업은 저희 수업만큼 안 합니다. 저희 수업이 수업 양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혹시 이제 방학 때 대치동 끌고 가시면 거기는 자습시키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산이나 이런 시골에만 미안합니다. 이런 변두리에만 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애들 불러다 놓고 앉혀서 자습시키고 뭐 질문 받고 이렇게 하는 수업을 하는데 네, 1학년 수업도 선생님이 직접 손을 대고 가르쳐야 될 문제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문제를 답은 냈어요. 학생이 답은 낼 줄 알아요. 근데 그 깊이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고 그냥 답만 내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해줘야 될 게 정말 많아서 이 6시간 수업도 정말 뻗을 텐데 수업 내내 해도
네, 부족한데 학생들의 그 시간에 자습이라뇨. 사실은 네, 최상위권 학생들 대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네, 쭉 그런 얘기를 해놨는데 그 선행이 이제까지 그 옆에 맨 오른쪽에 비고란에 보시면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붙여놨는데 진심 어린 말 거기다 한 문장씩 써놓은 거예요. 그 선행이 잘못돼도 중학생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학생 때는 선행이 잘못되거나 어리석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선행이 되어도 큰 문제를 안 일으키죠. 근데 이제 예비고 1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 지금 할 수 있는 이번 겨울 선행이 엉터리거나 부실하거나 그게 의미 없는 선행을 만약에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네, 선행을 했는데 남지 않았다. 선행을 했는데 했으 안 하는 거나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행을 했으면 남아야지 되는 거고요. 수학은 다른 과목과 달리 까먹었다는 거 일단 잘못된 겁니다. 수학은 집 짓기 같은 거 하는 거라서요. 그래서 선행 때 집을 지어놨는데 6개월 후에 와봤더니 집이 없어졌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영어 단어는 안 쓰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단어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수학은 이해의 학문입니다. 이해하고 도달한 거예요. 어떤 친구를 알았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깊이 있는 깨달음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뭐 갑자기 변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수학은 그렇게 변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수학은 알면 할수록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인데 그 대상을 어느 날 갑자기 그 대상이 갑자기 사라졌다. 학생이 제가 모른다. 그럼 공부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선행을 했는데 좀 지났는데 까먹어서 남는 게 없어요. 이런 말은 다 선행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선행 이제 앞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처리수학 보시면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교재 거기다 써놓고요. 네, 저희 교재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예를 들어서 정석을 연습 문제만 보고요. 그 다음에 자유추리는 별 2개 이상만 보고요. 올림푸스는 스텝 3만, 네, 올림푸스 고난도도 그 제일 난이도 높은 문제들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강남 및 전국 자사고, 거기 휴문 상산 세화 강서 중동고 낙생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내신 때 학생들 문제 풀어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학생들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올려드립니다. 학기 중에는 내신에만 집중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많은 강좌가 있지만, 네, 새 학기가 되면 초록색 하나만 남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전 학기 중에는 내신만 합니다. 학기 중에 선행 하나도 안 합니다. 학기 중에 선행과 내신을 병행할 수 없어요. 네, 고등학교 수학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서, 네, 선행과 현행을 중학교 때는 병행하셨죠?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최상위권 학생도 학기 중에는 네, 방학 때 했던 거 복습만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노란색은 방학 강좌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8조 이런 식으로 다 적어 드렸습니다. 제가 그 밑에 보시면 네, 그래서 뭐 학교별 특성 이런 거 안 중요합니다. 네, 수학은 국어나 영어는 교과서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 특성이 있어요. 근데 수학은 교과서에서 어차피 안 나오고요. 교과서 아무도 안 봅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교과서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랑 완전히 달라서 그냥 기출문제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거기서 킬러문항 30문항짜리 모의고사를 전국적으로 보는데 거기에 킬러문항들을 응용해서 나눈 게 이제 그냥 고난도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 학교나 저희 학교는 좀 대신 쉬워요. 그런 학교도 그런 문제가 한두 개는 꼭 나옵니다. 변별력 가지려고. 제 조카가 그 백석고등학교를 갔는데요. 자기가 백석고등학교 가서 이제 내신 1등급 받으려고 했는데 그 학교에 그런 생각 가지고 온 과학고 떨어지네, 영재고 떨어지네, 외대부고 떨어지네, 상상고 떨어지네, 휴문고 떨어지네 애들이 한 50명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커지니까 이왕 정신적 스트레스 받을 거 그냥 상위권 학생들이 모이는 데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거기가 진학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1 전문가 이런 강의보다 수능 전문가 강의를 들으세요. 고1 전문가는 수능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내신 전문가 내신밖에 모른다는 뜻입니다. 내신 선생님이 하시는데 강의의 깊이가 수능 전문가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보는 눈이 자체가 달라요. 일산에서 수능 전문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월 달부터 11월까지 수능 직전주까지 고3 최상위권 자연계 고3 최상위권 학생들 그러니까 자연계 고3 최상위권 학생들, 상위 1%를 목표로 하는 자연계 고3 최상위권 학생들 대상으로 1년 동안 내내 실전 문제 풀이반을 진행하는 선생님은 3년 동안 일산 전체에 제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대치동을 찾아가셔도 그런 반은 한 3반, 4반 정도밖에 못 찾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대해서 거의 클로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 들어가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산에서는 최상위권 수업을 1년 내내 하는 사람은 사실은 저밖에 없다고 보셔야 돼요. 실제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대해서 정말 완전한 전문가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제가 하는 1학년 수학은 어떨까? 학생들이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 반은 목표로 도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갔습니다. 이제, 그리고 관리를 얘기하시는데요. 네, 처리 수학 관리가 잘 안 된다가 아니라 관리를 세게 했더니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네, 수업 시간에, 네, 애들이 눈도 따로 못 돌립니다. 지금 저 안 보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저한테 수업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제가 설명하는 동안은 필기도 못 합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필기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한 걸 끝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보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듣고 바로 풀어보고 집에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복습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그 수업한 거를 100% 수업한 것만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근데 풀이만 채점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런데 시간이 정말 풀이를 쫙 쓸 정도의 시간밖에 안 주기 때문에 4번, 5번씩 풀어와야 됩니다. 고난도 문제 대비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 서술 과정에서 실력이 느는 거지 문제를 맞췄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맞췄다는 건 현재 그 문제를 맞출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이지 틀려도 풀이를 열심히 쓰다 틀리면 실력이 늘어요. 그런데 맞췄어요. 그거 가지고는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반복해서 열심히 쓰도록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반에 들어오면요. 네, 관리가 3가지가 기본 관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 바인드 관리, 수업 관리죠. 바인드에 다 적습니다. 집에 수업 시간에 풀어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는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수학은 적으면서 되는 겁니다. 수학은 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수학은 풀이를 다 적으셔야 되죠. 그래서 1학년 중학교까지는 끄적거려서 푼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냥 문제집 책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 끄적거려서 풀어서 답이 나오는 수학을 했다면, 이제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를 다 정연하게 쓰는 훈련을 해야지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 논리적 전개라고 얘기하고, 논리적 사고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수학은 뭘 측정하죠? 수학 머리를 측정합니다. 수학 머리가 없는 학생은 수학 점수가 잘 나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수학 머리를 올려주려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어주는 거에 관계없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이 향상되면 수학은 성적은 당연히 오르죠. 수학 머리가 올라가죠. 수학 머리 올라갑니다. 우리 애가 그러지 마세요. 네, 올라갑니다. 부모의 유전자랑 관계없이 수학을 잘 가르치면 그럼 수학 머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수학이 서리 수학이에요. 제가 그리고 연습장 검사합니다. 연습장은 뭐냐면 일주일에 30장씩 검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쓰면서 공부했는지 그 연습장을 걷어서 제가 일일이 다 봅니다. 제가 이제 가지 수준대로 하는지 확인하고, 네, 그리고 복수 확인 테스트 보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3가지 관리하는데 애들 스트레스 너무 커요. 그래서 네, 무슨 정말 그거를 쫓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 그래서 우리 반에선 그래서 네, 계속 학생들이 네, 이제는 못해요. 그러면 이제 동문가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살아나오면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합니다. 저희 서리 수학의 모든 반의 목표는 서울대 이상입니다.